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이 컨트리 클럽의 컨텐츠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우선 배너 부분이 왼쪽에 이미지, 텍스트,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에 코드를 나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div 박스, div 박스, div 박스를 나열하고 이들을 수평하게 정렬하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에게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지금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탭 메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C 영역에서는 여기 아이콘이 있을 테고 그 아이콘을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컨텐츠마다 다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미지, 갤러리에도 이미지, 그리고 아이콘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는 대략 비슷한 비율로 제작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지시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너 부분은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은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도 이미지 3개와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죠. 이미지 3개와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야 되고요. 각 탭은 클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하여 편집 또는 배너 부분은 바로가기는 이제 편집 또는 디자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을 어떻게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제공되는 것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갤러리에 들어가는 이미지 3개가 있고요. 아이콘, 1개로 구성된 파일이 있고 배너에 들어갈 이미지, 그 다음에 어로우, 배너에 들어갈 화살표, 그리고 컨텐츠 부분은 배너에 들어갈 내용의 제목과 내용이 있고요. 공지사항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는 사진 123이라는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에는 예약하기, 전화하기, 이벤트라는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몇으로 제작해야 될지를 잘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로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너비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높이는 200인데 위아래 여백을 생각을 하면은 한 160 정도의 높이 값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2배 정도 들어갈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건데요. 저는 한 320에 160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2배 좀 넓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먼저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320에 160 으로 할 거고 컨텐츠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열어서 배너에 사용할 이미지를 가지고 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크기는 조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너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배너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배너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게 배너고요. 3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div 클래스 b12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은 그냥 그 이름에 123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img, src, alt 해주고요. 이미지는 img 폴더에 있는 배너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배너라고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텍스트 부분에 컨텐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있으니까 그 div 박스 안에 제목과 내용에 해당하는 h1 태그와 그리고 p 태그를 넣어서 일단 들어갈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 소개라는 제목, 그리고 내용은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장이 길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공된 소스 중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 이미지를 비번호 img 폴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태그니까 img src alt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img 폴더에 있는 arrow, 그 다음에 얘는 arrow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에 해당하는 B1, 2, 3을 완성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열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SS에서 디자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CSS를 들어갔고요. 이제 배너 부분이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는 우리 그냥 그대로 앞에 부모를 넣어 주겠습니다. B1, 2, 3 넣어 줄 거고요. 사이즈를 비율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크기대로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B123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이 되죠. 이걸 외곽에 여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에게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분에 포지션이 아니고 패딩이죠. 패딩을 20픽셀을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패딩이 들어가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줘서 안쪽 여백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센터 정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센터 정렬을 해서 좌우를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진 라이트, 마진 라이트를 줘서 밀어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배너 B1에다가 마진 라이트를 50픽셀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밀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진 B2에다가 마진 라이트를 10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밀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밀어서 오른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진 라이트를 300 정도 줄게요.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0 어느 정도일지. 근데 여기에 보셨을 때 여기 얘가 그 가로 스크롤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로 적합하지 않다. 마진라이트 500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가변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 위드 값을 6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333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폭을 조절을 해도 지금 아래 스크롤바가 안 생기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넣어주시는 것도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나는 여백 좀 더 주고 싶어 라면 그때 마진 라이트를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없애고 그 다음에 배너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약간 연한 컬러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밀고 싶다면 위드 값을 더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65 정도 65% 정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3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B2에는 H1 태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P 태그가 있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디자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 버텀을 20픽셀 정도 줘서 아래쪽 여백을 이렇게 살짝 떨어뜨릴 거고요. 이 글씨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24픽셀 줄 거고 P 태그에도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정도 줘서 이렇게 좀 크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너 부분은 이제 끝났는데 여기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줄였을 때, 이렇게 줄일 때, 이쪽은 이제 가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에 부분, 우리가 이거 슬라이드 부분도 이미지를 조절을 안 했네요.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할 때 크기 조절 같은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CSS를 여기서 조금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CSS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mg 들어가고요. 위드 값은 이제 부모에 이제 종속을 시킬 거고,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조절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줄 거고요. 화면을 줄였을 때, 늘렸을 때도 그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도 그걸 조금 넣어줄 거예요. 슬라이드에 픽 여기 비어있죠. 제가 슬라이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그래서 슬라이드에도 with 픽을 with 100%, 하이트를 400픽셀을 줄 거고요. 이미지는 with 100%, 그리고 오브젝트 네, 핏을 커버로 네,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이트도 그대로 유지해도 되거든요. 100%. 그래서 이미지 부분도 네, 화면을 조절을 할 때도 화면에 꽉 차게, 지금 화면에 꽉 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꽉 차게 조절을 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슬라이드에 제가 그 코멘트를 조금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B1, 2, 3, 3번은 만약에 여러분 넣을 게 없으면 그냥 여기는 그냥 없애셔도 돼요. 없애셔도 되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가고, 아니면 이미지 부분도 네, 지금 똑같이 안전하게 저장을 해요. 안전하게 줍니다. 이미지 부모에게 네, 주는데 위드 값이 있었을 때가 이제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크게 영향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줄었다 늘었다 네,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미지는 위드 값 100%에 오브젝트 핏 커버를 그냥 의무적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탭 메뉴 밑에 보면 여기 하얀색 배경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 슬라이드, 배너, 컨텐츠 이 크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헤더 영역이 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를 블럭을 잡으면 빗살무늬처럼 블럭이 보이잖아요. 로고하고 내부가 좀 늘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하이트 값이 네,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유인 즉슨 이 내부에 있는 GMB에 마진 탑을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20만큼 확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내부에 있는 하이트 값을 지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하이트 값. 그래서 부모가 높이 값을 무조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절을 또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탭 메뉴를 할 건데요. 탭 메뉴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변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변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맞게끔 이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탭 메뉴는 리스트로 제작이 됩니다. UL에 클래스 탭 그리고요 li a 태그 href는 공지사 하나 카피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li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콘텐츠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div 클래스 네, 탭 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갤러리에도 넣겠습니다. 탭콘의 첫 번째 공지사항은 또 우리가 노티스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UR 태그 들어가고 클래스는 노티스이고요. 그리고 li a에 href 해주고 이제 글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4개가 있네요. 카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는 옆에다 스팸 태그로 해줘야 되겠죠. 스팸 태그 넣어주고요. 날짜를 넣어줍니다.
게시글이 4개거든요. 그래서 4개를 카피해주고 내용을 교체합니다. 이렇게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요. 갤러리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지는 또 여기 UL 태그, 갤러리 라고 해주고 LIAHREF 해주고 이미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크기를 몇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너비는 우리가 브라우저가 1920이잖아요. 거기에서 빼기 200을 하면 이 너비는 1720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백도 생각해야 되고 그보다는 작게 3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비율을 좀 생각을 해서 크기를 계산을 하면 좋은데요. 500이라고 하면 150 정도, 1500 정도 나오잖아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략적인 비율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250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도 여백을 줬듯이 여기도 여백을 줄 테고 그 다음에 20을 줬었거든요. 그럼 여기도 20, 2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높이는 우리 탭은 210이 될 거고요. 거기에 탭 메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40을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컨텐츠 내용은 170이 되겠네요. 170.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또 여백이 있어요. 20, 20. 우리가 계속 20을 줬거든요. 빼기 40을 하면 130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이미지는 500에 곱하기 130 정도가 좋겠다 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이대로 사이즈를 3개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와서 파일에 뉴 500에 130 이런 치수를 만드는 걸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하나씩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네, 알맞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Save for Web를 해서 이렇게 G1 갤러리 1, 2, 3이니까요. G1, 2, 3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G3이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src alt 해주고 이미지는 img 폴더에 있는 갤러리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개니까 네, 복사를 해주고요. 2번, 3번 alt도 수정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3개가 나란히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탭 메뉴 CSS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CSS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너가 완성이 됐고 네,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탭 부분입니다. 탭 메뉴고요. 탭 안에는 li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i 안에는 a 태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된 상태의 클래스를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li에 클래스 on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on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on까지도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width 값은 몇으로 해야 될까요? 100%에 네, height 값은 네,
우리가 여기 탭 메뉴에 그 여백을 좀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백이 우리가 패딩을 20을 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패딩 20을 줄 겁니다. 박스 사이징 들어가야 되겠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 배너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배너에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그 탭 메뉴에도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10이라는 거. 일단은 여기다 백그라운드를 조금 넣어서, 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li는 그 100 픽셀 해줄 거고요. 하이트는 40 픽셀을 할 겁니다. 그리고 A 태그에 디자인을 하죠. 디스플레이를 네, 블럭 처리해주고 위드 값은 부모의 100%, 하이트는 40 픽셀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줘야 되잖아요. 백그라운드는 갈색 우리 로고의 컬러를 갖고 오겠습니다. 로고의 컬러를 갖고 올 거고요. 문자의 컬러는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 자, 그것을 수평하게 정렬해야 되니까 이제 li의 부모인 네, 탭에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오죠. 문자 디자인하고 온 디자인까지 하겠습니다. 자, 해서 네,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의 크기는 폰트 사이즈를 14픽셀에 약간 볼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60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자가 온이 붙었을 때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온이 붙은 거는 여기 브라운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999의 컬러는 111 해서 무채색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탭은 백그라운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배경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배경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빈 상태로 두지 않고 위아래 좀 구분이 되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탭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있는 탭 콘에 대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C 클래스를 주셔도 되고 div를 하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넌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둘 다 안 보이죠? 네, 미리 했었어도 됐고요. 네, 지금 안 보이게 됐고 여기선 보여야 될 거는 온이 들어가 있는 네, 클래스 온이 들어가 있는 탭콘만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럭. 그러면 지금 노티스가 보이겠죠? 노티스는 너비 값을 이 탭에 100% 줄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맞출 거고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위드 값을 100% 줄 거고요. 하이트 값은 우리가 계산했어요. 전체 높이가 210이고 탭은 40을 줬으니 얘는 170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선택되어 있는 백그라운드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보여요. 기준을 우리 전체 탭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속성을 넣어주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는 0이고 탑은 탭 메뉴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40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준한다? 탭을 기준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탭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이렇게 넓은 상태에 그리고 전체 100%를 기준해서 전 탭을 기준해서 전체 100%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티스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노티스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티스. 일단 노티스는 리스트잖아요. 그 안에 li가 있고 li 안에 a가 있고 a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호버가 있고 a 옆에는 날짜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팬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은 패딩 값을 줄 거예요. 계속 우리 20픽셀의 패딩을 줍니다. 그리고 li에 라인 하이트 값을 줘서 높이 값을 조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을 줄 거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높이값 보이시죠? 문자가 우선 컬러가 좀 들어가야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의 크기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14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LI에 좀 밑에 밑줄을 좀 줘보겠습니다. 보더 바텀을 1픽셀을 솔리드를 샵 FFF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좀 선명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옆에 날짜는 네, 흰색으로 바꿀 거고 약간 오른쪽 끝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스펜의 컬러도 사이즈도 A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컬러는 조금 바꾸셔도 돼요. 조금 작은 회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요. 이때 그 A하고 스펜의 부모는 LI거든요.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를 space between으로 해주시면 양쪽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여러분들 가변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 줄어들 때, 네, 처리가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호버했을 때 일단은 폰트 웨이트를 볼드하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볼드하게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조금 진하면 이런 건 좀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절한다면 네, 그 컬러를 위에 탭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하얗게 들어갔고 요건 별로네요. 그쵸? 밝은 색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좀 더 여긴 밝게 해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채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컬러가 채도를 너무 낮추면 글씨가 안 보일 거. 이게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갤러리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갤러리에다가 클래스 온을 붙여줍니다. 클래스 온을 붙여주면 이게 갤러리거든요. 갤러리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CSS에 가서 이제 갤러리 리스트니까 거기도 LI가 들어가고요. A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뭐가 있나요? IMG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패딩 값 적용할 거고요.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줘서 수평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 정렬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justify content를 주면 양쪽 정렬, space between을 주면 양쪽 정렬이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줄였을 때는 이미지는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게 반응형 웹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width 값을 이미지에 100%를 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네,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조절했을 때 같이 줄어들죠. 같이 줄어드는데 하이트 값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 여기서는 네, 100% 정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부모의 높이가 없어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I를 width 값을 30%라고 크기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은 폭은 유지가, 높이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높이를 노티스에서 요 탭에 들어가는 이 높이가 170이었고요. 거기서 20을 빼면 140이 됩니다. 그래서 140 픽셀. 40을 130이죠. 130을 네, 두겠습니다. 130 픽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확인해 보면 높이가 있으니까 그 비율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응형 웹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크기에 종속돼서 100%를 유지해서 들어온다라는 거. 자, 여기 A는 그 크게 뭐 변화 이렇게 줄 게 없다면 빼셔도 괜찮고
빼셔도 괜찮고요. 이제 그대로 둔다면 네,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냥 디폴트 값은 위드 100%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빼서 완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로 올렸을 때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래서 우선은 보더를 3픽셀을 솔리드를 샵 000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에는 네, 거기를 FFF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인데 호버했을 때 이미지 컬러가 네, 샵이 빠져서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컬러를 트랜스퍼런트로 처리를 해서 투명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되는 것도 체크를 했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눌렀을 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JS를 들어갈 거고요. 이어서 여기는 탭이 들어갈 겁니다. 자, 대상은 누가 되나요? 탭에 있는 LI가 되겠죠? 거기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펑션은 네, 누가 되나요? 이것의 모든 탭에 있는 LI는 네, remove 클래스를 해주죠. on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한 이것에 edit 클래스를 해줍니다. on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릭한 거에만 on을 붙이는 거죠.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울 거고요. 왔다 갔다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on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갤러리가 처음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공지사항에다가 on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십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상태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우리 여기 바로가기를 할 건데요. 바로가기는 또 아이콘이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지금 네, 바로가기 이렇게 얘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갤러리 사진이 있네요. 사진 1, 2, 3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거는 지금 네, 요거까지 해주고 가야 되겠네요. 갤러리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미지에다가 P 태그를 넣어주세요. P 태그이고 그 다음에 사진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붙해서 2, 3을 넣어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글씨가 화면을 넘쳤잖아요.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의 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갤러리에 우리가 A 태그 안에 P 태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을 좀 나눴어야 되잖아요. 나눴어야 되는데 이 하이트 값을 100%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100%로 할 수가 없고 높이 값을 이게 130에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를 110 픽셀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P 태그는 20 픽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30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또 약간 줄어들 거고 글씨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일단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컬러는 FFF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문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정렬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100에 문자가 들어갈 거를 포함해서 그냥 빼면 80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처음에 저희가 100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미지와 문자가 들어갈 공간을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80에 20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에 해당하는 아이콘, 그 다음에 예약하기입니다. 예약하기니까 이게 캘린더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게.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전화하기입니다. 전화니까 전화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전화 여기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어느 게 좋을까요? 적합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 박스 안에 잘 알맞게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미지가 적합한지 확인을 합니다. 이건 좀 내려주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합니다. 해서 얘는 아이콘 1번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 2번, 세 번째 아이콘 3번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HTML에 와서 여기 쇼컷이거든요. 쇼컷에 UL 태그에 클래스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콘이고 li 그 다음에 a에 href 넣어주고 img는 src al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img에 있는 아이콘 그리고 1번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위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갤러리하고. 그래서 뒤에 p 태그 들어갈 거고요. 예약하기를 넣어줍니다. 세 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콘 2번, 두 번째는 전화하기, 세 번째는 아이콘 3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냥 바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그대로 들어와요. 왜냐면은 블럭 성격이니까요. 자, CSS로 디자인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SS 들어갈 거고요. 쇼컷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쇼컷의 아이콘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li고요. li 안에는 img a 태그가 있었고 그 안에 img와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li 하나는 일단 width 값이 이 전체가 width 값이 100 픽셀이었거든요. 100% 하셔도 돼요. 부모의 기준에서 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보더 레디어스가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모서리 둥근 부분이 위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게 오버플로우 히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처리하면 이렇게 감춰집니다. 부모가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줄 거고요. 흰색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미지를 똑같이 제작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미지는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해주세요. 사실은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처리를 했습니다. 텍스트 아웃라인 p 태그에 줘야 되겠죠. 센터 처리를 하고 라인 하이트는 20픽셀을 주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라인 하이트 20 p 태그의 하이트 값을 20을 먼저 줘야 되겠네요. 하이트 값 20 줄 거고 그 다음에 요 li는 높이 값을 하이트 값을 100픽셀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픽셀만큼 그 안에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요게 우리가 80, 20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별도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기에다가 저 문자 마우스로 올렸을 때 문자에다가 밑줄을 주고 싶어요. 그럼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을 여기 꼭 A의 호버의 P 요거 구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줄 생기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코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반응형 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폭을 조절했을 때 조절되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줄이고 늘렸을 때도 이미지가 꽉 차게 좀 커버되게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핏을 커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부분도 폭을 조절했을 때 이미지가 조절되게 했습니다. 자, 이 코스 지금 여기 배너 부분도 줄 조절을 했을 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조절되게 했는데요. 높이가 줄어들 때는 높이 값을 부모에게 주면 그 높이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코스 부분 좀만 마무리 좀 할게요. 배너 부분이었거든요. 높이를 주지 않았더니 그 높이 부분이 이미지가 이제 그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번에다가 하이트 값을 근데 꼭 생각하셔야 돼요. 패딩이 들어간 걸 계산해서 높이 값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160 픽셀이다. 그리고 일단 이미지의 하이트 값도 100%. 네, 100% 적용을 하면 이렇게 폭은 유지하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콘텐츠 코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반응형의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우리 그 CSS 속성들이 있었어요.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네, 완성을 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